의료 분쟁 차트.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국민 80%가 한 번 이상 경험한다고 하죠. 바로 허리 통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화면에 보이는 30대 남성이 요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일상생활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일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고 없이 찾아온 허리 통증은 단란했던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주저앉을 수는 없고 굽히고는 앉아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오래는 또 못하고요. 아빠 왜 바닥에 못 앉아? 허리 아파서. 바닥에 앉을 수도 없고 6살 난 아들과 놀아주는 것조차 힘에 부칠 만큼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으로 놀아주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이렇게 맨날 앉아서만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렇게 제한돼 있으니까 놀이하는 것도 그래서 답답합니다. 남들에겐 그저 평범한 일상도 그에겐 어려움이 따릅니다. 분실했던 한 가장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허리가 좀 아침에 아파서 기역자로 좀 꺾였다가 안 펴지더라고요, 허리가요. 너무 놀라서 이제 아침에 바로 병원을 이제 급하게 이제 가게 됐습니다. 병원의 진단은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였습니다. MRI 찍은 걸 보여주면서 2, 3번 쪽이 이제 이상하니까 이게 주사로도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바로 좀 뭔가를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고주파 시술을 하는 게 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진은 고주파 시술로 간단하게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다며 시술을 권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점점 갈수록 악화되고 아침에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와이프가 이제 일을 하는데 달려와라 좀, 나 못 걷겠다, 밥을 먹을 때 화장실도 못 가겠다. 기어서 이제 침대로 가서 누워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제가. 일단 보면 맨날 잘 때도 맨날 끙끙 앓면서 소리를 내면서 좀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거 보고, 새벽에는 항상 나와서 보면 맨날 소파에 앉아있더라고. 나아지기 위해서 결정했던 시술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아침 저녁 2번. 진통제 없이는 통증을 견디기 힘든 상황. 누구보다 건강했던 그였기에 지금의 이 상황을 가족들은 믿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다른 거 다 안 바라고 좀 건강해져서 그냥 평범한 가정 아빠처럼 아이 업어주고 안아주고 목마 태워주고 그런 걸 못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고. 네, 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 이 환자분이 받았던 고주파 열 치료술이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치료인가요? 예, CG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람의 몸의 중심에는 척추라고 하는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 척추는 토막토막의 뼈가 있고 가운데 물렁뼈가 붙어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이 가운데 물렁뼈를 우리가 디스크라고 합니다. 자, 이 디스크가 뒤로 빠져나오게 되면 척추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죠. 그러면 허리의 통증과 함께 하지의 통증이 같이 오는 병을 우리가 디스크, 엄밀하게 말해서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이 우리가 디스크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고주파 치료술은 이렇게 눌린 그 디스크를 네. 가느다란 관을 요 디스크에다 넣고 요 나온 부분을 지져내서 요게 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되면 신경 눌린 게 풀리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는 그런 원리로 하는 치료를 우리가 고주파 치료술이라고 합니다. 네, 박사님,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시술 이후에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진단명 자체가 틀렸을 경우, 아니면 시술 자체에서 생기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있었을 경우,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MRI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사진이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당시, 즉 시술하기 전에 MRI 사진입니다. 요 뒤에 요게 이제 척추신경인데요. 약간 요 부분이 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하고 난 후에 MRI를 보시면 똑같이 척추뼈 사이에 여기가 약간 저쪽 사진보다는 약간 들어간 게 덜한 사진이 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정도의 MRI 소견을 보이는 그런 환자들이 전부 디스크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초진 기록지에 보면 디스크 증상 중에 방사통, 즉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땡기거나 저리고 하는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때 상황이 디스크가 터져서 정말 뭔가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좀 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족들은 받지 않아도 될 시술을 받아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족들은 병원에서 불필요한 시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쪽 그 병원에서 받은 의무 기록지인데요. 그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여기 보시면은 정상적인 허리에 시술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MRI 보자마자 교수가 정상적인 허리에 문제 없는 허리에 지금 시술 받으신 겁니다 하더라고요. 타 병원에서 받았던 검사 결과에서 정상 허리에 시술을 받았다는 믿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임진료죠 이건요. 굳이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돈 600만 원 때문에 환자한테 시키고 겁주고 그래서 하게 할 수밖에 없게끔 하고 소비자가 뭘 합니까? 의사가 맞다 그러면 맞는 거죠. 병원에서는 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가족들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결코 시술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지금 저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한테 왜 그랬는지 솔직히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정상적인 허리에 하지도 말아야 될 걸 왜 했는지 이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네, 가족들은 정상 허리에 시술을 한 것이 명백한 과잉 진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일견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남아있는 MRI 사진이라든가 진료 기록부라든가 이런 걸 보면 과연 그때 당시에 고주파 시술이 정답이었느냐 거기에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잉 진료가 맞다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예. 박사님?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환자분의 아까 MRI 보셨겠지만 제 허리 상태보다도 굉장히 더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환자한테 MRI를 찍고 이제 수술을 권유할 때면 환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상이 어떠하고 정말 수술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과 다르게 권유해서 수술을 받게 했다라고 한다면 기망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네요. 왜냐하면 MRI 자료도 있고 예. 또 당시 아플 때 그 어떤 증상에 대한 자료들도 다 남아 있으니까요. 네. 이제 배상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어야 되고 또는 과실로 인해서 현재 증상이 발생했어야 되는데 네. 현재 이 과잉 진료했다라는 것만으로 저희가 과실로 보기 좀 어렵고요. 원래 이 환자가 이 병원에 올 때도 아팠었고 현재도 아픈 건데 이 시술 때문에 아픈 건지를 우리가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인과관계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환자들 입장에서 또 이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특히 요통 같은 경우는 전 인구가 모든 사람이 살면서 한두 번은 겪는 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진료와 원칙적인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이 덜 아픈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주사 한 방이나 치료 한 방에 확 좋아지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자기가 운동이나 이런 요법을 통해서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통상적인 시술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위험이 따른다면 의료진은 더욱더 신중하게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